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머리가 좀 이제 헷갈렸죠? 권리자무자 구별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 권리자무자 구별이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보셔야 되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권리자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기록.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볼게. 자, 요거 이제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을이니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아까 이렇게 해서요. 설정자가 집주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세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설정 등기할 때는 이제 저당권자가 권자고 왜 이제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 이제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보세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죠. 병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 양수인 그랬지.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이제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죠. 이제 그 표현을 알아야지. 또 이제 설정 이제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다음 저당권을 말소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그렇지.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이 말소한다 그 말이니까 이제.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병이니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이제. 양수인. 여기 그림 가지고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림을 딱 보고 흐름 자꾸 잡으셔야 돼.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사항이고 하나 더 볼게요. 좀 어려운 거. 이제 고난이도. A가 B로부터 1억을 빌리고 B 앞으로 저는 설정을 해놨어요. 저당권 했고. 근데 거기에 보세요. 그러면 요 갑이 이제 소유자 겸 설정자죠. 갑이요. 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C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그러면 B의 등기를 말소해야죠. 그럼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원인이 변제도 있고 원인 무효도 있어요.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들으세요. 그럼 첫 번째, 변제를 이유로 B의 등기를 말소할 때 변제를 이유로 그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자, 보세요. 이제 A가 소유권 넘겼죠. A는 아웃이죠. 그럼 A는 B의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권리자는 C가 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C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이거 어때요?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해서요. A가 C한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 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B의 등기는 누구도 지을 수 있다? A도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원칙은 C인데 A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요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제 B의 등기는 A와 C 중에 누가 말소한다? 이때는 C가 하죠. 왜? A는 소유권 넘기 아웃이니까 말소할 필요가 아예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달라져요. 그럼 봐요. 앞에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을 때고 뒤에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뭐가 넘어갔다? 소유권 넘어갔을 때. 이거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책장 한번 볼게요. 책에서. 자, 256 펴보세요. 256. 거기 박스 있죠. 박스에서요.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세요. 세 번째 칸.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돼 있죠. 거기 권리자가 저당권 양수인 또는 의무자는 저당권 양도인. 그 그림이 여기에요. 이전 등기할 때. 요거. 여기고. 자, 그다음 줄. 자, 저당권 이전 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그때는 권리자가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그래야지. 그럼 이제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하면 제가 그 박스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세요. 여기는 이제 설정 등기했을 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정 등기 후에 이전 등기할 때. 그 다음 칸이 이전 등기 후에 말소 등기할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시
소유권 넘어갔죠? 이제 거기가 요 그림이에요.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권 넘어갔을 때. 근데 문제는 거기 원인이 안 나와 있죠. 변제인지 원인무효인지. 그래서 뭔가 하면요, 문제를 푸실 때 요 그림을 딱 주고요, 이유를 안 물어봐요. 변제인지 원인무효인지. 안 물어보면 당연히 변제를 물어본 거예요. 원인무효는 꼭 적어줘. 원인무효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풀어야 한다? 변제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옆에 건자가 저당권 설정자 A죠. 또는 현재 소유자 C 이렇게. 그 옆에가 이제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가 좀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 등기법도 사례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례 문제는 이렇게 자꾸 그림을 좀 확인하셔야 돼.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에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권 넘어갔을 때 그림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에서 가장 기본사항이고요. 맨날 하는 말.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뭔가면요. 이 등기법은 특히요.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 잘 따진다. 그 나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 박스 있죠. 권리자무자 그 박스 감축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꼭 복습하세요. 이거. 됐고. 그 다음 이제 공동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단독 신청이 와야죠. 단독 신청 보겠습니다. 단독 신청도 시험 보러 가시면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문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거 나올 거예요.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판결 물어보는 거. 문제가 두 가지. 그럼 이제 자, 집합 문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요거 먼저 볼게요. 단독 신청 종류. 자, 또 하나. 단독 신청 등기를 종류를 또 이제 외우시려고 맘먹고 계시죠? 그러지 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좀 잘라봐야 돼. 유형을. 자, 첫 번째요. 자, 등기하러 가는데 당사자가 1인밖에 없어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이런 등기는 당연히 공동 단독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이런 등기는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 등기. 어차피 당사자가 1인밖에 없어요.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때요? 권리의 변화가 없는 표시의 등기. 자, 권리 등기는 권리 변화가 있죠. 근데 표시 등기는 권리 변화가 없어요. 그럼 표시 등기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겠죠. 첫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자, 또 나왔네요. 자, 등기 명의.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뭐예요? 등기 명의. 그럼 등기부에 갑에 뭐 적어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무슨 등기? 그 이제 정확하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무슨 권리 변화 있나요? 그럼 단독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자, 또 이제 토지 표시는 뭐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거 바뀌었어요. 그때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예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겠죠. 이렇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멸실 등기. 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다. 바다죠? 멸실 등기하죠. 누구랑 가요? 혼자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묶으세요. 권리의 등기는 공동 단독. 권리의 등기는 공동 신청이고 표시의 등기는 단독이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세 번째는 자 이제 또 하나 케이스가 여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 보장.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진정성이 보장된다고.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공동 단독이에요. 대표가 여기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또 하나가 수용. 자, 수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수용은 조금 잘라봐야 돼. 자, 이거 어때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그거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 국가잖아. 간공서니까 그게 촉탁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 수용을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죠. 그때가 단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을 앞으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간공서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유형을 자르세요. 첫 번째,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두 번째는 표시의 등기. 세 번째, 진정성 보장. 기타인데, 요 기타에서 지금 제가 가등기를 2개 뽑아놨거든요. 요 가등기 아직은 보지 마시고, 요거 이제 다다음 주 수업을 듣고 보셔야 돼. 그 다음, 요거 기하세요.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서 권리가 지워지죠.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일까요? 표시 등기일까요? 일종의 권리 등기예요. 권리가 지워지니까. 그럼 이제 사건.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을이 이제 전세권자. 근데 거기 시간축 흘러서 전세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주고? 기간 끝났으니까 을이 갑에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환으로 이제 전세금 받고 이사 갔어요. 그럼 요 갑은 을이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의뢰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겠죠. 그럼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요거는 공동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갑이요. 의뢰 서류 가져갔죠. 우리 의뢰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뭐다? 공동 신청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 자, 우리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다 그랬죠. 꼭 가서 물어보세요. 나 안 따라갔는데? 안 따라와도 공동이야. 왜? 서류를 줬으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입니다. 문제. 자, 을이 사망했어요. 을이 상속 없이 사망했어요. 또는 을의 소재가 불명이에요. 자, 그럼 뭔가 하면 우리 옛날에 주로 사회에서 행방불명 그랬죠? 지금 그런 표현 안 쓰고 지금은 소재불명 그래요. 문제. 자, 을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 을의 소재가 불명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요 갑은 을의 서류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갑 얘는 의뢰 등기를 그냥 평생 해놓고 살아야 돼요? 없앨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비교. 을이 사망을 딱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다시 사람이 죽었다. 그냥 묻어? 큰일 나. 뭐 해야 돼요? 사망 신고해야지. 신고돼 있으니까. 갑이란 사람이 서류 떼가지고 혼자 말소하면 돼야 안 돼? 되지. 국가가 준 서류니까. 사망은 돼요. 근데 문제는 소재 불명. 을이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 몰라요? 모르죠. 이때가 이제 판결 받으면 돼. 판결 받아서 말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소 등기는 자,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이고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만큼 책에 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책에다가 줄 왜 긋는지 아세요? 줄 안 긋잖아요. 나중에 안 배웠다고 우겨. 그래서 그거는 또 못 봐. 자, 257. 2번에 단독 신청 나왔죠. 그래서 이제 1번.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세요.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그게 이제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죠. 1번이 묶어놓고 그 다음 3, 4, 5번 3개 묶어주세요. 3, 4, 5번.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멸실 묶어놓고 표시의 등기 이렇게. 유형으로 묶어야지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그 판결은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59 양가로 3번. 그 제일 끝에 박스 밑에 옆에 페이지 259. 수용 나왔죠. 수용 호 줄 그세요. 단독 신청한다. 259 제일 끝에 수용. 그 밑에 줄에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때 그때 어떻게 등기한다? 국가 지자체니까 그게 촉탁 등기라고 그렇게 이제. 수용은 구분하셔야 돼. 수용 주체가 국가나 감공생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촉탁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자, 말소 등기 260. 자, 그거 줄 그어주세요. 말소 등기 옆에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원칙.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1번에 줄 그어주세요. 사망. 그 끝에 파란 글씨
등기명인인 사람의 사망했을 때. 하나 첫 번째고. 2번 의무자의 소재 불명. 자, 거기서 이제 줄거요. 자, 소재 불명이고요. 기업번 두 번째 줄. 공시채고를 신청하고 공시채고. 니은번 재권 판결이 있으면 재권 판결. 칠판 한번 보세요. 공시채고 나왔죠. 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소재를 모르죠. 그때 갑이 법원에 신청을 딱 해요. 공시채고를. 그럼 법원에서 그리고 일간 신문이 있죠. 일간 신문에 공고를 때려줘요. 이렇게. 갑이 을이란 사람은 얼마 6개월 내에 고소신고하라. 딱 때려줍니다. 요거는 6개월이 지나면 요 공고는 을에게 도달한 걸로 봐버려요. 그게 공시채고예요. 그럼 도달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재권 판결인데 재권 판결이 뭔가 하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자, 을의 소재가 불명이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판결 받았죠? 네,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단독. 그래서 단독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소 등기 요 파트 잘 떠요. 시험에 아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5번, 6번은 묶어주시고요. 가등기 5번과 6번 앞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원칙은 공동. 이렇게. 원칙은 공동. 이건 다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다시 볼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단독 신청은 크게 유형을 짜라서 이렇게 잘라놓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단독 신청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이제 판결도 칠판 먼저 쭉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 이제 그려놓을게요. 자, 판결 파트고 뭐 쭉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좀 이따 볼까요? 자, 일단 사건 먼저.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을이 대금 줬으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요 갑이요 끝끝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문제. 자, 갑이 등기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지. 우리로 공동이니까 협력 안 하니까. 을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크게 3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판결. 자,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문제. 평소 등기 안 해줬죠. 소송 졌죠. 갑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을이 등기하러 가는데 갑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혼자 가는 거지. 혼자 가는데 을은 등기소에 뭐 가지고 가면 돼요? 판결서. 그럼 판결서를 제출하면 자, 등기관은 법원의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단독이라고. 이 판결은 원칙은 이행 판결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고. 자, 두 번째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A, B 협의로. 근데 문제는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제 토지를 조사하고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요거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시 A, B 공유였죠. 판결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그래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이 딱 되면 A, B는 분필을 안 해도 권리는 나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A, B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러면 처분하러 이제 등기하러 가는데 등기소 갈 때는 등기소에 뭐 가지고 가야 돼요?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갈 건데 굳이 A, B가 같이 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유물 분할 이것도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요. 다시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이거 이행 판결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도 단독입니다. 책 좀 줄 거드릴게. 자,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언제나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확정 판결. 그럼 다시 자, 판결은 세 가지가 있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다음 자, 고개 들고 자,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정 판결 아니야. 확인 판결이야. 판결은 세 가지. 이행, 형성, 확인. 확인. 저거는 확정. 틀린 말 아니에요. 자, 다시. 확정이 뭔가면 법원에서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이 판결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법원 판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판결 떨어지고 이렇게 2주가 불복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 들어봤죠?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그럼 문제가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어요? 한 번 더 싸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주를 무사히 지나가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지. 그거를 확정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결은 세 가지예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고 이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그게 확정된 때라고. 요 이제 확정된 판결입니다. 됐고, 자, 좀 이따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가 와야죠. 판결서인데 화해 조서나 인락 조서도 가능해요. 앞으로 뭔가 하면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이런 조서는 법원의 판사가 쓴 서류예요. 판결서 일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정증서. 공정증서. 우리 흔히 밖에 나가보면 그 빌딩에 공증 쓰여 있죠? 그래서 공정증서는 요거는 그냥 공문서에 불과해요. 판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증서로 단독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판결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뭐 가져와라? 판결서 갖고 와야 돼요. 그게 한 포인트고. 그럼 또 하나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판결의 확정 시기. 자, 지금 판결 나왔어요. 자,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 관계 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는 중요한 게 뭔가면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해야 돼요. 의리해야죠. 승소했으니까. 근데 의리요. 판결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등기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받아주자 말자. 받아줍니다.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등기하는 형식적 심사 권한이죠. 우리 등기하는요. 소리가 이상해서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죠.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하나, 이제 판결 종류였고요. 두 번째는 요거 나와야 돼요. 신청이. 누가 신청하는지. 그래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합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고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그럼 이제 여기서 의리해야죠. 자, 문제. 저 의리요. 등기를 안 해. 아무리 기다려도. 갑이제 열 받아 안 받아? 갑이 열 받죠. 갑이 딱 가요. 자, 내가 소송 졌는데 을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합니다. 또는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대위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받아줄까요, 말까요? 받아주자 말자. 절대로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요? 요거 괘씸죄 걸렸어요. 진작 해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의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아까 봤던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 해야죠. 등기소 올 때는 뭐 가져와야죠? 판결서. 그럼 판결서 첨부할 건데 굳이 A, B가 같이 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요건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그럼 이제 서류 파트에서 하나 이제 첨부 정보인데 요거 들어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반드시 판결서 가져와야 돼요. 판결 정본을. 좀 전에 하나 우리 본 거. 판결에 효력 발생 언제 한다고요? 확정된 때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요 2주를 무사히 지나갔는지 등기관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법원에서 저걸 하나 떼줘요. 확정 증명을. 그래서 판결서 가져올 때는 뭐도 가져와라? 확정 증명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크 유지. 요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책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자, 그 앞으로 앞장 가져서 자 258. 고기 이제 등기 예규. 자, 딱 원문을 적어놨습니다. 258 등기 예규. 자, 일단 2번에 1번 체크하세요. 이행 판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23조 사항의 판결은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에 하며 이행 판결. 그 다음 줄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로 한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지문이에요. 이행 판결에서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양가로 2번 확정 판결. 언제나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자, 짚어나 보시죠. 요 판결은 제가 확정 판결입니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문장 어때요? 이 문장. 요거 한번 보세요.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자,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요거는 신청을 하면은 받아줄까요, 말까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 그래,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험 지문이 뜨면 지문 속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거를 포인트로 잡아요. 가집행 선고. 어이씨, 큰일 났네. 모르는 애인데. 몰라도 돼. 포인트가 뭐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 이제 확정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3번에 보시면 집행 권한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화해조서, 인락조서 두 개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이제 판결서한 종류예요. 해당하고. 자, 2번 중요하죠.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 공정증서로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다가 돼야 돼요. 그거는 그냥 공문서에 불과합니다. 판결서가 아닙니다. 양가로 4번 별표. 판결의 확정 시기. 자,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문장이요. 답으로 3번 떴어요. 정답으로. 주요 지문입니다. 그 다음 끝에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1번.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자만 됐고.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자, 양가로 5번 첨부서면. 5번 첨부서면에서 양가로 1번 보세요. 5번에 1번. 자, 원인 정보로서 판결 정보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지명을 첨부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판결서 가져올 때는 뭐도 가져온다? 확정 지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로 소개. 공정 증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송달증명은 송달증명. 자, 딴 말했어요. 자, 요 집 하나 보세요. 공정 증서는 송달증명이 뭔가 하면요. 자꾸 딴 말 하고 있는데. 송달증명. 요 송달증명은 그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떨어지면요. 법원에서 갑과을에게 판결서를 보내줘요. 갑과을이 판결서 받았다. 이게 송달증명이에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제 한 가지예요. 판결서가 가져올 때는 모두 첨부한다. 이제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줄근 지문들이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단독 신청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문제가.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리고 올해는 요 판결 파트가 현재 지금 25회 때 시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충분히 이제 단독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등기 예규라는 거 꼭 읽어보셔야 돼. 됐고. 단독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공동 단독 왔어요. 그럼 이제 아무 관련 없는 제3자가 할 수 있죠. 그 이제 제3자의 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제3자의 한 등기는 책을 하나 한번 펴볼게요. 자, 요 그림을 뺐네. 자, 일단 책은 262. 제3자의 한 등기고. 일단 종류가 좀 되게 많아요. 자, 집 하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는 포괄승계인 그래요. 포괄승계이다. 그러면 자, 하나 들으세요. 아버지가 사망했죠. 아들이 상속받았죠. 그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권리만 넘어옵니까? 권리문과 다 넘어옵니까? 다 넘어야죠. 그래서 저 포괄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포괄승계인 나오면 대표가 누구다? 상속인. 첫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위 등기. 자, 대위란 말은 무슨 뜻? 대신하여. 대위 등기가 5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는 구분 건물. 세 번째가 건물의 멸실 등기. 신탁과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신탁 수용은 요거는 강론 파트로 빼야 되고요. 오늘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용어 정의 있죠.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 정의 위주로. 또 특징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파트가 시험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안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요거 2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뭐 기본 용어 위주로 하시면 돼요. 됐고.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일단 최근 거기 262 펴놓으시고 자, 집판 보세요.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 대표가 누구라고요? 요게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보던 그림이 이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아버지가 사망을 딱 하면 아들 을이 상속받았죠. 그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문제는 을이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이 뭐다? 그렇죠. 등기 원인이 상속이지. 이게 상속 등기예요. 우리 맨날 이거 봤어요. 그동안 수업 시간마다. 상속 등기. 자, 갑이 사망을 해서 아들이 상속받았다.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상속 등기한다. 이거 봤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포괄승계인. 요거는 조금 달라요. 자, 순서 봐요. 순서. 첫 번째는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A는 C한테 뭐 해줘야죠?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A가 C한테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A가 사망하면 A가 C한테 등기 의무는 어떻게 돼요? 의무는 아들 B한테 상속되는 거지.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A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A가 C한테 등기 의무는 아들 B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이제 B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다시금 B가 C한테 등기 넘겨야 돼요. 등기를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C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2번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시 순서. 첫 번째는 법률 행위가 있었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됐다. 그때는 등기를 2번 하지 말고 요 B가 바로 그냥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리고 상속인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포괄승계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앞에 나온 그림은 상속이죠. 뒤에 거는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속인이 바로 그냥 등기를 넘기자 그 뜻입니다. 순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A와 C 사이에 뭐가 있었고 법률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 그때는 상속인이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다. 요거를 뭐라 부른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이 그림을 딱 이해하셔야 돼요. 됐고, 그 책의 줄 한번 가볼게요. 262 3번에 1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 꼭대기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파란 글씨.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딱 잘라주세요. 꼭 그 말이 와야 돼. 그 다음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그 후에 이제 상속이 개시됐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 부른다?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자, 구분하세요. 앞에 나온 그림은 우리 말하던 상속 등기고 요 뒤에가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 명치하시면 돼요. 그럼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 다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건 공동이죠. 여기 이제 B와 C가 같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공동이고. 또 상속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봐요.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상속이에요. 여기서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야, 매매. 이게 틀리죠, 이렇게 이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있어요, 박스. 자, 박스 보세요, 책에서. 자, 첫 번째 줄 등기 원인. 포괄 승계는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 이외의 원인. 뭐 매매나 증여나 쭉 나오겠죠, 이제. 그다음 상속 등기는 원인이 뭐다? 거기가 상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 등기고, 그 옆에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 신청이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밑에 칸 등기 원인 정보. 자, 여보세요.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 여기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뭘까요? 그렇죠? 매매를 가르쳐 줘야죠. 여기 이제 무슨 계약서가 나와야 돼. 등기 원인이 매매니까. 원인 때문에, 원인. 그 다음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자, 보세요. 상속에서는 무슨 계약서가 있나요? 없죠. 그럼 요 을이요. 자기가 상속인인 거 확인식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되겠죠. 그 세 칸 보시고 밑에 두 개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 세 칸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그림. 자, 요 그림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포괄 승계는 문장보다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A와 C 사이에 생전에 뭐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A가 등기 전 사망했을 때 그때는 상속인이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 A부터 C 앞으로 넘깁니다. 이게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이제. 다른 말 그렇게 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그림 많이 좀 그릴 거예요. 영감은 이렇게 그림 보신 것이 더 빨라 이야기가 이렇게 됐고 하나. 그래서 첫 번째 명칭 기하세요. 앞에는 이제 포괄 승계인이었고요. 그다음 대위 등기인데 대위 등기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볼게요. 하나씩. 그럼 대위 등기에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가 와야죠. 자, 그럼 이제 그림 하나 비교할게요. 자, 앞으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사건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근데 문제가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을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등기 안 해? 딱 그랬더니 을이 씨구더니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요. 얘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지. 그럼 이제 봐요. 그럼 을이 명색이 지금 잘 나가는 빚쟁인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뺏기겠죠. 빚잔치 해야지. 그 을이 이제 등기 안 하고 버티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갑한테는요.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어요. 병 얘가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병은요, 을이 등기 안 하면 갑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 요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병 밤마다 물 떠놓고 빌어. 자, 을 등기해라, 맨날 빌어요. 근데 을이 끝끝내 등기해야 안 해. 등기 안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살짝 맛이 갔어요. 에이, 내가 간다, 그냥 들어서. 자, 병이가 등기를 신청을 해버려요. 그럼 병 얘는 보세요. 얘는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등기소요. 네가 왜 왔니? 각하처분 딱 때려버리면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 그래서 병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채권자 대위 등기예요. 그럼 이제 비교. 여기서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죠. 그래서 신청은 병이 했어요. 그럼 문제, 갑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등기해줘요?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대위 등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대위 등기란 말은 신청은 병이 했어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게 대위 등기. 그 다음에 을의 물건을 뺏어오는 거는 자기 등기죠. 요거는 안 따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정리를 이렇게 해요.
첫 번째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다음 이제 누구 명의의 등기? 채무자 명의 등기. 요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그 다음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앞으로. 요게 이제 대위 등기의 의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사건 어때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을의 채권자가 병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을이요, 요 부동산을 A한테 팔았어요. 매도. 팔았다. 팔았으면 이제 을은 A 앞으로 소유권 넘겨줘야죠. 근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 또 병이 또 딱 보니까 또 A가 또 불쌍하잖아. 또 병이 딱 왔어요. 자, 빨리 A 앞으로 등기해줘 라고 등기 신청하면 요런 등기는 받아줄까요 말까요?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요거는 안 받아줘요. 왜? 신청할 실익이 아예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등기하고 뺏어오면 되니까. 또 이제 을의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요걸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무슨 등기해야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하죠. 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병 얘는 을의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신청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외우는 거예요. 대위등기는요. 대위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안 받아줍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는 받아주는 거예요. 또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도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외우는 거예요. 의무자인 경우는 X다. 그럼 이제 반대는 된다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책 줄만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263, 263. 거기서 1번 채권자 대위권이고 파란 글씨 줄 그어주세요. 파란 글씨.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됐고. 그럼 쭉 내려와서 니은번의 C번. 그 C번이 이제 대위 등기 대상이에요. C번. 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요. 대위할 수 있으며 딱 자르고. 그 뒤달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마다 외우시라고. 그래서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는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그 디귿번에서 디귿의 B번. 거기서 두 번째 줄 끝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B번 두 번째 줄이요. 자, 요게 뭔가 하면요. 지금 등기소가 지금 병의 등기를 받아줬죠. 그럼 문제요. 요 등기소가 병의 등기를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병이 뭐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병이 등기를 신청할 때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대위 원인 증명서면이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돼야 되고. 그럼 이제 다른 거는 별 문제 없고 쭉 가서 제일 끝에 문장 리을의 B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리을의 B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딱 잘라주세요.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거 대부분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를 신청하죠. 자, 보세요.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게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해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 명인 일치하면 그때 등기소가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위 등기는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러면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예요.
불일치하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대신에 을병 얘들은 등기된 거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줄 읽으세요.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게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해야 돼, 안 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 체크해 놓고 특징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에 요거 단독 문제 떴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요만큼 보시면 돼요. 정확히.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또 나머지를 또 봐야죠. 자,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 등기. 자, 또 나왔네요. 이 구분 건물이 어쨌든 우리 수업에 엄청 나와요. 그럼 또 자, 우리 구분 건물 그럼 뭐였죠? 아파트. 자, 문제. 아파트는 이렇게 자, 아파트 101동 건물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써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은 101동에 한 개의 건물이에요. 우리는 101동 전체에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둬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다 분양 끝났어요. 다 입주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원칙은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예요. 입주 끝났는데 여기서 자, 101호, 201호, 301호 이 세 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대요. 나머지는 하기 싫대. 등기는 신청주의죠. 이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게 구분 건물에서 일부는 보존 등기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럼 101동 여기는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자, 다시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라는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선 여기서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지금 구분 건물에서 자,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이거 문제 없죠. 그러면 그 나머지 건물 얘들은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자, 다시 다 만들랬더니 신청주의 위반이죠. 안 만들랬더니 1등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고요. 문제가 다 만들기도 뭐하고 안 만들기도 뭐하죠. 그래서 언제나 법은 중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걸 이제 요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101동 외관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 보세요. 그 이제 줄 잘 그셔야 돼 여기. 문장이 두 개예요. 자, 2번의 기억번 별표, 2번의 기억번. 자, 264 기억번. 1동 검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관해서 분의를 신청하는 경우 자, 줄 그세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 동시 동그라미.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예요. 또 그 다음 줄 보세요. 이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1동을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자, 줄 그세요. 대위하여 무슨 등기?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야. 앞단락은요. 동시 신청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뒷단락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야. 문장이 두 개라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말인데 자, 중요한 거.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요거를 동시 신청을 물어볼 때는 해야 한다예요. 그리고 대위 등기를 물어볼 때는 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요게 지금 법률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끔 틀리게 막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결론은 똑같지만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하세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라는 말.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표제부는 만들어야 적어도 외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꼭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 그 밑에 이제 3번에
건물의 멸실 등기 됐고, 이거 좀 특수한 경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이거 어때요? 토지는 갑거, 건물은 을거 이렇게. 근데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해야죠? 멸실 등기. 그럼 요거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멸실 등기는 표시 등기잖아요. 표시 등기는요 1개월의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을 얘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을 얘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하면 돼? 갑. 근데 다시 요 갑을 뭐라 불러? 갑을 뭐라 불러? 멋있게 또 만들어야지. 갑은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줄 좀 꺼주세요. 자, 3번에 있습니다. 얼마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줄 긋고. 그 끝에서 이제 두 번째 끝에 건물 대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신탁 수용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 두 개 신탁 수용도 이제 다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이제 볼 거고. 그래서 이것도 주요 지문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세 개 제목 보셔야 돼.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가 구분 건물, 세 번째가 멸실 등기. 이렇게. 신탁과 수용은 이때더라. 그렇게. 그다음 이제 한 개 더 설명드릴게요. 자, 한 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대리인은 별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앞에 잠깐 가주실래요? 앞에 제가 하나 좀 앞으로 보내놨어요. 책을 쓰다 보니까. 그 3장에서 잠깐만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 등기 신청 의무가 있거든요. 앞에. 제가 아까 접어놨었는데 책을. 거기 253. 원래 거기 지금 뒤에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갔어요 지금 책에서. 자, 보시고 이거 간단히 한번 들어보세요.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라는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이게 등기 의무를 정했어요. 신청 의무를 정했고, 의무가 이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상, 두 번째는 부특법상. 요 부특법이 그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특법.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칠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부등법에는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티어에도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등기 의무가 있어요. 다시,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얼마의 의무기간? 1개월의 의무기간이 있고 1개월. 특이하게도 가태료는 없어요. 이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현재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죠. 근데 이렇게 돼요.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표시의 등기.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의무기간이 얼마? 1개월의 의무기간이 있다 하셔야 돼. 특이하게 가태료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책에 줄 거주세요. 253. 그 끝에 이제 4번에 1번 부등법 체크하고 줄 그시고, 1번에 토지 표시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그 다음 장. 자, 건물의 표시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부특법. 이 부특법은 요거는 아직은 많이 보지 마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유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등기예요.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부특법에는 소유권 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예요.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부특법상 소유권 등기는 얼마의 의무 기간이 있다? 이게 이제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죠. 요 공부했죠? 또 표정 봐. 또 안 했다 우길라 그래 지금. 요거 언제 공부했어요? 거기 나왔어. 공인중개사법에 나왔었어요. 특례 뭐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소유권 등기는 얼마의 의무 기간이 있다?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볼 거고.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자, 주의하세요. 내가 건물을 처음 지었죠. 그럼 나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소유권 보존은 원칙은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요 의무는 뭔가 하면요. 요거는 뭔가 하면 내가 미등기인 채로 전매할 때 그때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할 때 이때도 똑같습니다. 얼마의 의무기간이 있다? 60일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기산점을 아직은 보지 마세요. 기산점은 나중에 이제 중사표도 공부하고 나후에 정리할게요. 결론 요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부등법상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부등법상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의무기간이 얼마? 1월 1개월. 과태료는 없고. 그럼 부특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얼마의 의무기간이 있다? 60일의 의무기간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유권 보존은 원칙은 의무가 없어요. 없고 내가 이거를 미등기 전매할 때 그때 이제 얼마의 의무기간이 있다? 60일의 의무기간이 있다. 이렇게만 하나.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이제 제목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기산점 파트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소류 파트 있죠. 소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